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 당장 이혼해.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 당장 이혼해. 시어머니 옥자의 고함 소리와 함께 지은이는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3년 동안 가난한 집딸이라는 이유로 온갖 멸시를 견뎌왔던 지은이. 하지만 지은이가 사라진 뒤 옥자의 식당으로 충격적인 내용 증명 하나가 날아옵니다. 건물주 변경 안내 및 퇴거 명령서. 뭐? 건물주가 바뀌어? 누구 마음대로? 옥자는 씩씩거리며 새 건물주를 찾아갔지만 회장 의자가 돌아가는 순간 그녀는 기절할 듯 놀라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월세 2배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는 건물의 주인이 되어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며느리의 우아하고도 잔혹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번화가 옥자가 운영하는 대박 국밥집은 밀려드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펄펄 끓는 뚝배기 열기와 사람들의 주문 소리로 가득 찼고 그 소란스러운 전쟁터 한복판에는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낡아 빠진 앞치마를 두른 채 홀과 주방을 쉴 새 없이 오가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턱 끝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지은이는 땀을 닦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여기 깍두기 좀 더 줘요. 이모, 순대국밥 아직 멀었어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손님들의 독촉에 지은이는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육수 끓이는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운터에 앉아 돈을 세던 시어머니 옥자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럽기는커녕 못마땅한 눈초리로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옥자는 붉은색 립스틱을 짙게 바른 입술을 비죽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굼벵이 삶아 먹었냐? 행동이 왜 그렇게 굼떠? 젊은 애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밥값도 못하고 뭐하는 짓이야. 손님들이 듣건 말건 옥자는 며느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돈통에 지폐를 쑤셔 넣었습니다. 지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무거운 뚝배기 쟁반을 날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지은이의 발이 바닥에 떨어진 물기에 미끄러지며 휘청거렸습니다. 와장창. 지은이의 손에 들려있던 물컵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파여름이 식당을 가득 채웠고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사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이에게 꽂혔습니다. 지은이는 사색이 되어 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유리 조각을 줍기도 전에 카운터에 있던 옥자가 바람처럼 달려나왔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지은이의 등짝에 불이 난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옥자가 매서운 손바닥으로 지은이의 등을 세게 내리친 것입니다. 에이그, 내가 못 살아. 이 화상아. 그릇 깬 게 벌써 몇 번째야. 옥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지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일부러 그러지? 내가 돈 버는 게 배 아파서 일부러 가게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아닙니다, 어머니.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만. 지은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자 옥자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가난한 집구석에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일머리가 없으면 조심성이라도 있어야지.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내가 미친년이지. 옥자의 입에서 나온 독설은 깨진 유리 조각보다 더 날카롭게 지은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주변에 있던 단골 손님들조차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사장님은 며느리를 무슨 종부리듯 하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옥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뭘 멍하니 보고 있어. 당장 안 치우고. 손님들 다치면 네가 물어낼 거야? 지은이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지은이는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폭풍 같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의 브레이크 타임이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은 구석에 모여 앉아 잠시 다리를 쉬고 있었지만 지은이는 쉴 틈도 없이 테이블을 닫고 수저통을 채워 넣었습니다. 옥자는 카운터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오늘 번 돈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매상이 좀 괜찮네. 지은이는 마른 걸레를 꽉 쥐며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옥자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은이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산기에 코를 박고 있던 옥자가 귀찮다는 듯 고개도 들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왜 또 돈 달라는 소리 할 거면 꺼져. 아닙니다. 지은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용기를 내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오늘 저녁 장사 준비해 둔 겁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제야 옥자가 고개를 들어 지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 뜸 들이지 말고 빨리 해.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친정어머니 기일이라서요. 제사상만 차려드리고 오게 조금만 일찍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순간 옥자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벌레 씹은 표정을 지으며 지은이가 내민 봉투를 낚아채더니 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철썩?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들어있던 식자재 주문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기일? 지금 장난해? 옥자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 사람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이미 죽은 귀신 챙기겠다고 가게를 비우겠다는 거야? 어머니,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엄마 기일만큼은 꼭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지은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옥자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너 시집 올 때 뭐 해온 거 있어? 빈 몸뚱이 하나 달랑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니 아주 살판났지? 내 친정 엄마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물려줄 돈 한 푼 없이 죽은 양반, 뭐가 좋다고 제사를 지내? 옥자의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모욕하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남편 민석이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석이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과 울먹이는 지은이를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또 그러세요? 지은이 오늘 장모님 기일인 거 맞아요. 오늘 하루만 좀 보내주죠. 민석이가 눈치를 보며 거들었지만 그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옥자는 벌떡 일어나 민석이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 등신아.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애미가 하는 말에 토를 달아? 네가 오냐 오냐 하니까 며느리가 상전인 줄 알고 기어오르는 거 아니야. 민석이는 옥자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민석이는 지은이를 힐끔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남편은 언제나 방관자였습니다. 어머니의 괴롭힘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지은이를 위해 제대로 싸워준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떨어진 주문서를 주우며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지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옥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보인 반항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게 깔렸습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딸입니다. 순간 식당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옥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평생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들던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꾸를 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옥자의 얼굴이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게 미쳤나? 지금 뭐라고 했어? 귀한 딸?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자란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귀한 딸 타령이야. 옥자는 씩씩거리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컵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얼음이 동동 띄워진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너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내 집에서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옥자의 눈에서 섬뜩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자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오늘로써 이 지긋지긋한 인연 내가 먼저 끊어내겠어. 지은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옥자가 쥔 물컵이 금방이라도 지은이를 향해 날아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식당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옥자의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옥자의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허공을 가르며 춤을 추듯 날아올랐습니다. 차악! 얼음이 가득 담긴 차가운 물이 지은이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아! 지은이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물은 지은이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속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티셔츠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화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이그, 속 터져. 너 같은 건 물도 아깝다. 옥자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손님이 먹다 남긴 국밥 그릇까지 집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기겁하며 소리쳤고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옥자를 말렸습니다. 옥자가 발버둥을 치는 통에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수저통이 바닥에 쏟아지며 요란한 굉음을 냈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오늘 저녁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 거야. 옥자는 악기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지은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물에 젖어 물집골이 된 지은이는 얼굴에 흐르는 물기를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날뛰는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고요한 눈동자가 옥자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눌러 왔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자도 지은이의 그 서늘한 눈빛을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 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고 쳐다봐?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떠?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옥자는 지은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식당 문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필요 없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꺼지란 말이야. 지은이는 옥자의 손길에 밀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남편 민석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지은아. 민석이는 지은이의 팔을 잡으며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민석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탁! 경쾌한 파열음이 날 정도로 강한 거부였습니다. 민석이는 놀란 눈으로 지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아? 지은이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민석이와 옥자를 차례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가드리죠. 원하시던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대신 오늘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피눈물 흘리며 후회해도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지은이의 말은 저주처럼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후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갈 데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지은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딸랑. 경쾌한 풍경 소리와 함께 지은이의 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옥자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옥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큰 소리쳤지만 식당 안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식사를 하던 단골 손님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 사람이 어쩜 저렇게 독해? 손님들은 계산도 하지 않고 동전 몇 푼을 테이블에 던져두고는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그것도 모른 채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뭘 봐. 다들 일 안 해?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치워. 한편 식당 밖으로 나온 지은이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차갑게 식어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지은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멸감과 수치심에 눈물이 흐를 법도 했지만 지은이의 눈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표정은 오랜 족쇄에서 풀려난 죄수처럼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걷다가 어느 골목길 가로등 아래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터치조차 잘 되지 않았지만 지은이는 망설임 없이 저장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고집 때문에 스스로 연을 끊고 나왔던 그리운 이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지은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낀 하늘이 자신의 처지처럼 어두웠습니다. 달칵! 수화기 너머에서 중후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지은이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은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도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이내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내 딸 지은이 맞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빛을 빛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들렀다가 집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제 자리를 다시 찾아야겠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나약한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재벌가 상속녀의 서늘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몸을 숨기고 있던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 앞 골목길,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부웅!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국내에 몇 대 없다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수행 비서들이 도열하듯 내려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자 중후한 멋이 흐르는 노신사 제2그룹의 이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회장의 시선이 모텔 입구에 초라하게 서 있는 지은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창백하게 질린 얼굴. 3년 전 사랑 하나면 된다며 집을 뛰쳐나갔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외동딸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몰골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지은아. 이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면목이 없습니다. 이 회장은 한 걸음에 달려가 지은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살아있으면 됐다. 내 딸이 살아 돌아왔으면 된 거야.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지은이가 참고 있던 눈물이 툭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흑,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다 맞았어요. 지은이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은이의 등을 토닥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이의 젖은 옷에서 나는 쉰내와 딸의 몸에 남은 멍 자국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이 회장의 목소리에 서늘한 분노가 서렸습니다.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들이 대체 누구냔 말이다.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도끼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갚아줄 거예요. 제 손으로 직접 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모조리 뺏어올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이 회장은 지은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철없던 막내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을 보고 돌아온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2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감히 내 딸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피눈물로 갚게 해주자꾸나. 보름 후 서울 강남의 최고급 뷰티살롱. 화려한 조명 아래 지은이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끝나셨습니다. 지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에는 국밥집에서 구박받던 며느리 지은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세련된 단발머리, 잡티 하나 없는 도자기 같은 피부, 그리고 명품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우아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가 상속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옥자 여사님, 이제 진짜 며느리를 만날 시간이에요.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는 제2그룹 본사 가장 높은 층에 있는 회장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오셨습니까, 이사님?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건물 안전 진단 보고서, 서류 맨 위에는 시어머니 옥자의 국밥집이 있는 상가 건물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진행 상황은요? 비서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건물주와 접촉 중입니다만 건물주가 가격을 좀 더 부르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망설임 없이 볼펜을 들어 계약서에 체크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웃돈을 얹어서라도 오늘 당장 매입 절차 마무리하세요. 네, 시세보다 20%는 더 비쌉니다만. 비서실장이 놀라서 되묻자 지은이는 서늘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속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시사항 잊지 않았죠? 네, 이사님. 건물 인수와 동시에 구청을 통해 긴급 안전 진단을 신청해뒀습니다. 보고서대로라면 무조건 2등급이 나올 겁니다. 지은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박옥자 씨가 법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완벽하게 퇴로를 차단해야 해요. 단 제가 새 건물주라는 사실은 절대 옥자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가장 아픈 법이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허리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회장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수많은 건물들, 그중 저 멀리 어딘가에 자신을 쫓아내고 낄낄거리고 있을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한편 점심시간이 지난 옥자의 식당. 옥자는 카운터에 앉아 연신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아니 알바생 이것들은 빠져가지고 테이블 안 치우고 뭐해. 옥자의 불호령에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성에 찰 리가 없었습니다. 에잉 쯧쯧. 손이 야무지질 못해. 이래서 돈 주고 사람 쓰면 안 된다니까. 옥자는 텅 빈 주방을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지은이 그년이 있었으면 이런 건 금방 치웠을 텐데. 돈 한 푼 안 들고 부려먹기 딱 좋았는데 말이야. 며느리를 내쫓은 지 보름이 지났지만 옥자는 여전히 지은이를 공짜 일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중개인 김 사장이 헐레벌떡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 박 여사 소식 들었어? 옥자는 심드렁하게 이쑤시개를 입에 물며 대꾸했습니다. 뭐요? 또 무슨 호들갑이야. 이 건물 팔렸다며. 건물주가 바뀌었대. 김 사장의 말에 옥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건물이 팔려? 아니, 김씨 영감이 나한테 말도 없이? 어쩐지 요즘 연락이 안 되더니만. 옥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주인이 바뀌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월세만 제때 내면 그만이지.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니, 근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새 주인이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데 혹시 재건축한다고 다 나가라고 하면 어쩌려고? 강남 바닥에 그런 소문이 파다해. 하지만 옥자는 책상을 탕치며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재건축은 무슨 얼어 죽을. 김 사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몰라? 내가 여기서 장사한 지가 얼만데 법적으로 10년은 떡하니 보장받는다고. 대통령이 와도 나 못 쫓아내. 걱정 붙들어 매셔. 옥자의 큰 소리에 김 사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여간 배짱 하나는 알아줘야 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해. 요즘 있는 놈들이 더 독하잖아. 김 사장이 나가고 난 뒤에도 옥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디서 겁을 주고 있어. 누가 주인이 되든 내 가게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테니까. 옥자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돈통에 쌓인 지폐를 세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돈이나 많이 벌어야지. 며느리년 내쫓으니 재수가 좋네. 매상이 쑥쑥 올라. 같은 시각 제2그룹 회장실. 지은이는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서류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등기필증. 건물주의 이름이 이전 주인에서 이지은으로 선명하게 바뀌어 있는 서류였습니다. 지은이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3년 전 사랑이라 믿고 선택했던 가난. 그 대가로 받았던 멸시와 조롱. 그리고 차가운 물벼락.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이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창가로 다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작하세요. 지은이는 옥자의 식당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대하세요, 어머니. 상가보호법이요? 법이 항상 어머니 편은 아닐 겁니다. 이제 곧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지은이의 손에 들린 붉은색 결제 도장이 석양빛을 받아 서늘하고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비로소 올랐습니다. 건물 매입이 완료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점심시간, 옥자는 카운터에서 이쑤시개를 쑤시며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유, 저런 멍청한 년. 저걸 당하고만 있어? 드라마 속 주인공을 욕하며 혀를 차던 그때 우체부 아저씨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등기 왔습니다. 박옥자 씨 계십니까? 옥자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슬리퍼를 끌고 나갔습니다. 나 여기 있어. 거기다 두고 가. 본인 수령이라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옥자는 투덜거리며 도장을 찍어주고 누런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누가 또 뭘 보낸 거야? 재수없게 법원 봉투같이 생겨가지고. 옥자는 봉투를 북 찢어서 안에 든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쳐든 옥자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붉은 글씨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안전 진단 2등급 판정. 건물 사용 금지 및 긴급 퇴거 명령서. 이게 뭐야? 퇴거 명령? 나가라고? 옥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본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는 2등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즉시 퇴거를 명령합니다. 불응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친 거 아니야? 누구 맘대로 나가래. 옥자는 서류를 구겨쥐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부동산으로 뛰쳐갔습니다. 김 사장 나와. 옥자는 부동산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구겨진 서류를 책상 위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설명 좀 해봐. 김 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 결국 날아왔구만.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을 안 해? 옥자가 길길이 날뛰자 김 사장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 새 건물주가 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는데 글쎄 2등급이 나왔다네. 2등급이면 붕괴 직전이야.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라고. 옥자는 책상을 쾅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멀쩡한 건물이 왜 무너져. 이거 다 핑계 아니야? 나 내쫓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내가 상가법으로 버티니까 꼼수 부리는 거 다 알아. 하지만 김 사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 여사, 이건 상가법으로도 못 막아. 재난안전법이 우선이야. 건물이 무너진다는데 거기서 장사하게 놔두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이건 구청에서도 퇴거 명령 내린 거라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못 버텨. 무조건 나가야 돼. 김 사장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옥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권리금이 얼만데. 인테리어 새로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걸 다 날리고 나가라고? 보상은? 보상금은 줄 거 아니야. 옥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지만 김 사장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안전 문제로 인한 퇴거는 법적으로 보상 의무가 없어. 그냥 짐 싸서 나가야 돼. 뭐라고? 옥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으악, 안 돼. 내 돈 내놔, 이 도둑놈들아. 옥자는 부동산 바닥에 드러누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고불고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식당으로 돌아온 옥자는 화풀이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래, 지은이. 그년이 나가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어. 이게 다 그 재수 없는 년 때문이야.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은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해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뭐야? 번호를 바꿨어? 옥자는 휴대폰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독한 년.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 어디서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때마침 남편 민석이가 장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옥자는 민석이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짝? 아, 왜 그러세요? 너 이 자식? 마누라 관리 어떻게 한 거야? 지은이 그년 어디 갔어? 당장 찾아내. 영문도 모른 채 맞은 민석이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쫓아낸 건 엄마잖아요. 제가 어디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전화도 안 받는데. 몰라. 무조건 찾아. 그년이 나가고 나서 가게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옥자는 민석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북적거렸지만 옥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강제 집행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옥자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식당 앞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박옥자 씨 가게 맞습니까? 옥자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맞는데 누구슈? 혹시 구청에서 나왔어? 나 안 나가. 배째라고 해. 남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건물의 새 건물주이신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건물주라는 말에 옥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옥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남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건물주? 그럼 당신이 내 가게 쫓아내려는 사람이야? 사람 살려. 나 억울해서 못 나가. 옥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려 하자 남자가 다급히 옥자를 부축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사장님. 그래서 온 겁니다. 회장님께서 사장님 사정이 딱하다고 퇴거보상 문제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은 지옥에 떨어진 옥자에게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보상? 보상해 준대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같이 가시죠. 옥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다니까. 부자 양반이라 말이 통하네. 옥자는 급히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내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옥자는 거울을 보며 급하게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비싼 모피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가서 불쌍한 척이라도 해야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면 권리금 반이라도 건질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사정 잘하면 공사 기간만 피해서 계속 장사하게 해줄지도 몰라. 옥자는 헛된 희망을 품으며 꽃단장을 마쳤습니다. 민서가 가게 잘 보고 있어. 엄마 건물주 만나서 단판 짓고 온다. 옥자는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남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강남의 빌딩 숲을 향해 달렸습니다. 잠시 후 차가 멈춘 곳은 으리으리한 초고층 빌딩 앞이었습니다. 옥자는 건물의 위용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웜에 이 건물 주인이란 말이야? 보통 부자가 아니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옥자는 잔뜩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자신이 입은 낡은 모피 코트가 이곳에서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쪽입니다. 변호사가 육중한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실 내부는 옥자가 평생 구경조차 못 해본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책상 뒤로 회장 의자가 뒤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의자의 높은 등받이만 보였습니다. 옥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넓은 방 안에 옥자와 의자에 앉은 누군가 단둘만 남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을 비비며 의자 등받이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대박 국밥집 박옥자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옥자는 더욱 비굴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서 10년을 장사했습니다. 지금 쫓겨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월세를 2배, 아니 3배로 올리셔도 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옥자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돈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저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익. 무거운 회장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갈 데가 없으시다고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이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돌아간 의자에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옥자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고 있는 여자. 그녀는 다름 아닌 보름 전 물벼락을 맞고 쫓겨난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옥자를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건 제 알바가 아닌데요, 어머니. 지은이의 차가운 눈빛이 옥자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옥자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이 덫에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을 확인한 옥자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은 떡 벌어졌지만 너무 놀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헉! 헉! 옥자는 숨이 턱 막히는 소리를 내며 비틀비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네. 네가 왜 거기 앉아 있어?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옥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은이를 가리켰습니다. 지은이는 옥자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여유롭게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자개 명패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제2그룹 이사 이지은. 금색으로 새겨진 이름 석자가 옥자의 눈에 박하듯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가 좀 늦었네요, 어머니. 이 건물을 포함해서 제2그룹 계열사 지분을 가진 대주주 이지은입니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강력했습니다. 옥자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2그룹? 대주주? 그럼 네가 정말 이 건물 주인이란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너 같은 거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옥자는 악을 쓰며 부정하려 했지만 지은이는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 참. 어머니는 글씨가 작으면 잘 안 보이시죠? 지은이는 친절한 척 비꼬며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옥자는 허겁지겁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훑어내려가던 옥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소유자 이지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가난한 집딸이라며 멸시했던 며느리가 강남 한복판 빌딩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게 말이 돼? 옥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털썩?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옥자의 엉덩이가 볼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또각. 하이힐 소리가 넓은 회장실을 울리며 옥자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지은이는 옥자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여 눈을 맞췄습니다. 마치 옥자가 지은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지은이가 옥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벼락 맞던 날 기억하세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렸습니다. 그날 제가 다짐했거든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돈, 가게, 자존심. 제가 전부 다 가져가겠다고요. 옥자는 공포에 질려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알던 그 순에 빠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전진단 2등급이라 건물이 무너질까봐 내보내는 거지만요.
사실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안전보강공사? 돈만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전 안 할 겁니다. 왜냐고요? 지은이가 옥자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가게를 내 건물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싶거든요. 도의적으로는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짓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지은이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옥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제야 옥자는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의 지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옥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옥자는 바닥을 기어가 지은이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아가, 아니 회장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삐었었나 보다. 옥자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은이의 명품 바지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미쳤지. 감히 귀한 분을 못 알아보고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었나 봐. 가게만은 제발 가게만은 살려다오. 거기서 쫓겨나면 나 죽어. 옥자의 비굴한 애원에도 지은이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인상을 찌푸리며 다리를 뺐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옷 구겨집니다. 하지만 옥자는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아가, 우리 민석이를 봐서라도. 내 남편이잖아. 민석이 밥줄이 끊기게 생겼는데 네가 모른 척 할 거냐? 민석이의 이름이 나오자 지은이의 입가에 조소가 번졌습니다. 민석 씨요? 지은이는 잡힌 바지를 거칠게 털어내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머니랑 똑같아요. 제가 구박받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말려준 적 있나요? 방관자도 가해자입니다. 똑같이 역겨운 사람일 뿐이라고요. 지은이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옥자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민석 씨한테 전해주세요. 도장만 찍어서 보내라고요. 옥자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혼? 안 된다. 절대 안 돼. 네가 누군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해. 우리 민석이 재벌 사위 좀 만들어 보자는데. 옥자는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내며 다시 지은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너 못 나간다. 내 며느리 못 뺏어간다. 지은이는 기가 차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님, 들어오세요. 잡상인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벌컥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보안 요원들과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은이는 눈짓으로 옥자를 가리켰습니다. 끌어내세요. 다시는 이 건물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옥자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자, 나가시죠, 할머니. 이거 너네 뭐야? 나 이 건물주 시어머니야. 사돈 어른도 몰라봐. 옥자는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남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옥자는 짐짝처럼 들려 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지은아, 아가, 회장님, 한 번만 봐줘요. 내 가게, 내 권리금. 아이고 나 죽네. 옥자의 처절한 절규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지은이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소란스럽던 회장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건물 입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잠시 후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옥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인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옥자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옥자를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곱게 했던 화장은 눈물 콧물로 얼룩져 그야말로 미친 사람 꼴이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내가 건물주랑 친하다, 우리 아들이 잘 나간다며 떵떵거리던 옥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가진 것 잃은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듯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당신이 나한테 줬던 모욕감, 이제 똑같이 느껴봐.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갈 곳 없는 서름이 얼마나 비참한지. 지은이는 창문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통쾌함 뒤에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아직 멀었어. 지은이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흘릴 눈물이 더 남았을 거야. 내 눈에서 흘린 눈물만큼 당신도 다 쏟아내야 끝나는 거야. 지은이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사님. 퇴거 집행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오늘 안에 집기류 전부 빼내세요. 봐주는 것 없이 법대로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은이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명패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온갖 구박을 웃음으로 넘겼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참 바보 같았어. 지은이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승자는 지은이였지만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그 시각 건물 밖으로 쫓겨난 옥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가게가 있는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가게, 내 전부, 다 끝났어. 옥자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하지만 옥자의 울음소리는 차가운 도시의 소음 속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며느리의 잔혹하고도 슬픈 복수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쫓겨난 뒤 옥자는 좁은 단칸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식당 집기들은 창고에 처박히고 갈 곳 없어진 옥자는 화병이 나서 식음조차 전폐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키운 가게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뺏겨? 옥자는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를 향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켜놓은 TV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골드리버 사모펀드 일당이 해외로 도주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옥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골드리버? 옥자는 벌떡 일어나 TV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피해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며 투자자들은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앵커의 멘트가 옥자의 심장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안 돼. 내 돈. 그 돈은 옥자가 평생 국밥을 팔아모은 피 같은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가게 권리금이며 보증금까지 싹 긁어모아 이거 하나면 재벌된다는 말에 속아 몰빵 투자했던 돈이었습니다. 으악, 내 돈 내놔. 이 도둑놈들아. 옥자는 TV를 붙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가게도 뺏기고 전 재산까지 날리게 된 상황.
옥자의 뇌리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자는 뒷목을 잡으며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눈이 흰자위만 보인 채 뒤집히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단칸방에는 옥자의 거친 숨소리만 그르렁그르렁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응급실 복도. 남편 민석이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뇌혈관이 터졌어요. 민석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네, 뇌출혈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만 후유증이 남을 겁니다.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언어 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석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어떡하냐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가게는 쫓겨났으며 전 재산은 사기꾼에게 날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석이의 휴대폰은 비톡촉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징, 김 실장님, 이자 입금 안 합니까? 오늘까지 안 넣으면 집에 압류 딱지 붙입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민석이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습니다. 그제야 민석이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리고 아내 지은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은아, 네가 필요해. 민석이는 염치라는 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지은이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의 회사 로비. 민석이는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해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오던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지은아. 민석이는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지은이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아니 지은아. 지은이는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민석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경비원 아저씨, 이 사람 끌어내세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줘. 민석이는 지은이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입이 돌아가서 말도 못하셔. 병원비도 없고 집도 압류당하게 생겼어. 지은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우린 곧 남남이 될 사이잖아요. 알아.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아. 민석이는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줄게.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근데 어머니는 살려야 하잖아. 며느리 이전에 사람 한 번 살리는 셈치고 제발 도와줘. 나 좀 살려줘 지은아. 민석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니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일어나요. 꼴사납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지은이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옥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지은이는 유리창 너머로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삐,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만 들리는 병실. 그곳에 옥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 지르던 옥자는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앙상하게 말라버린 노인 한 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굴 반쪽은 축 늘어져 있었고 초점 없는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3년 전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난해서 치료 한번 제대로 못 받고 고통스럽게 떠나셨던 엄마. 그 엄마의 모습이 옥자에게서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원한 복수가 고작 이런 거였나?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꼴을 보려고 그토록 이를 갈았던 건가? 지은이는 유리에 손을 대고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상대를 파멸시키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남는 건 텅 빈 가슴뿐이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돈 때문에 짐승이 되면 안 되지. 당신은 짐승처럼 살았어도 나는 사람으로 살 거야. 지은이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수화기 너머에서 이 회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안 좋구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사기꾼 일당, 자금줄 묶어주세요. 우리 그룹 법무팀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 돈 되찾게 해주세요. 이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딸의 뜻을 알아차린 듯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마. 내 마음 편한 대로 하거라. 고마워요, 아버지. 전화를 끊은 지은이는 다시 병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옥자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에 서 있는 지은이를 발견했습니다. 옥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비된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옥자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옥자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 옥자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죽음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흘리는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래도록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딱딱한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어머니.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만할게요. 더 이상 미워하는 것도 지쳤거든요. 지은이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지은이는 비로소 지옥 같던 마음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기계음 소리가 마치 옥자의 심장 소리처럼 위태롭지만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회장실. 지은이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고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님 오셨습니다. 지은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리고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끽끽. 민석이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고 그 위에는 옥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하던 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모피 코트 대신 수수한 환자복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살이 쏙 빠져 앙상해진 몸은 휠체어가 커 보일 정도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은 여전히 부자연스러웠고 한쪽 손은 마비되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모습을 보며 짧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는 건
생각보다 더 쓸쓸한 일이었습니다. 민석이는 휠체어를 멈추고 지은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석이의 얼굴도 그동안 맘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왔어요? 지은이의 건조한 목소리에 민석이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부르셔서 왔어. 어머니 상태는 좀 어떠셔? 재활치료 열심히 받고 계셔. 아직 말씀하시는 게 좀 어눌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 휠체어에 앉은 옥자는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책상 위에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옥자의 무릎 위에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보세요.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비되지 않은 한쪽 손만으로 힘겹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진료비 전액 납부 확인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이미 완납되어 있었습니다. 옥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옥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눌한 발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자 법원 서류가 나왔습니다. 피해 금액 회수 및 반환 통지서, 사기꾼 일당의 계좌가 동결되면서 찾을 수 있게 된 투자금 내역이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노후를 보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나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계약기간 5년 연장, 특약사항 안전보강공사 후 재입주 가능. 옥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위로 투둑 투둑 눈물방울이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옥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리를. 옥자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지 힘겹게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주는 거냐? 지은이는 팔짱을 낀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예뻐서 도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용서한 것도 아니고요. 지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돈이 없다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이 돈 때문에 짐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은이의 말은 옥자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며느리를 짐승 취급했던 자신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은이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철거는 안 해요. 대신 안전보강공사 다시 할 거예요. 공사 끝나면 다시 장사하세요. 제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은 옥자는 갑자기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민석이가 기겁하며 말렸지만 옥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마비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몸이 기우뚱하며 바닥으로 쏟아지듯 넘어졌습니다. 쿵! 어머니! 지은이도 놀라서 한 걸음 다가갔지만 옥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지은이의 발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구두 앞에 이마를 쿵쿵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옥자의 목소리는 뭉개져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그 어떤 웅변보다 선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죄를 졌어. 옥자는 지은이의 발목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처절한 사죄였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다. 이 못난 늙은이를 네가 사람 만들었어. 지은이는 발목에 닿는 옥자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으려 했지만 무너지는 옥자의 모습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도 옥자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이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내가 못난 놈이야. 남편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줄게. 위자료는 평생 일해서라도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두 모자의 통곡 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이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고인 눈물이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는 천천히 몸을 숙여 민석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어머니 다시 휠체어에 태워드려요. 참 바닥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눈물을 훔치며 옥자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지은이는 손수건을 꺼내 옥자의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몸 더 나빠지세요. 옥자는 지은이의 손길이 닿자 지은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시어머니의 손. 하지만 지금은 한없이 약하고 부드러운 할머니의 손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옥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 안 지키시면 그때는 정말 국물도 없어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든지 다 아마 첫째, 가게 수익의 절반은 무조건 기부하세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위해서 쓰세요. 그 돈, 어머니 돈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옥자는 다시 한번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네. 욕심 다 버릴게. 둘째,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 막말하고 갑질하면 그날로 계약 해지해요. 알겠어요? 맞다. 명심, 아마, 사람, 귀한 줄, 알게. 지은이는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민석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석 씨, 네, 말해. 민석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병수발 민석 씨가 다 하세요. 저는 바빠서 못해요. 효도는 셀프인 거 알죠? 지은이의 말에 민석이의 얼굴이 멍해졌다가 이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말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당연하지. 내가 다 할게. 업고 다닐게. 지은아,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석이는 다시 울먹이며 지은이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감히 잡아도 되나 싶어서였습니다. 지은이는 피식 웃으며 먼저 민석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해요. 지켜볼 거예요. 옥자도 옆에서 지은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옥자는 지은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네. 딸이라는 말에 지은이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말, 그 말을 듣기 위해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옥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건강해지세요, 어머니. 저한테 갚을 빚 많으시잖아요. 오래 사셔서 다 갚으세요. 옥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래, 다 갚으마. 창밖에서 쏟아지는 봄 햇살이 회장실 안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차가웠던 복수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승리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한 번화가 점심시간이 되자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더욱 깔끔하게 바뀌었고 입구에는 착한 가게 인증 마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옥자가 운영하는 국밥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가게 문이 열리자 밝고 힘찬 목소리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옥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표독스러운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곱게 염색한 머리에 단정한 개량 한복을 입은 옥자는 옆에 지팡이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오셨어요? 요즘 허리는 좀 어때요? 옥자는 단골 손님의 안부까지 물어가며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손님들도 그런 옥자가 신기한 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죠. 그나저나 사장님은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시네. 며느리 사랑을 받아서 그런가? 손님의 농담에 옥자는 수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제가 살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옥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셀 때만 웃던 입꼬리가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올라갔습니다. 주방에서는 민석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민석이는 능숙한 솜씨로 서빙을 하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눈치만 보던 우유부단한 모습은 사라지고 어엿한 사장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민석아, 3번 테이블에 깍두기 좀 더 드려라. 네, 어머니. 갑니다. 민석이는 군말 없이 옥자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가게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옥자의 욕설이나 갑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옥자가 직원들에게 힘들지 않냐, 간식 좀 먹고 해라 하며 눈치를 살필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가게를 두고 기적의 국밥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벼락 사건으로 시작된 악연이 이렇게 훈훈하게 바뀔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고 딸랑 마이너스 하는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제2그룹 상무로 승진한 지은이는 더욱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옥자가 화들짝 놀라며 지팡이를 집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은이 왔냐?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회사 일은 다 끝내고 온 거야? 옥자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한 걸음에 지은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얼굴이 반쪽이네.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일이 그렇게 많아서 어떡해. 옥자는 지은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라도 온 것처럼 지은이를 상전 모시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옥자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 주말이잖아요.
일손 도우러 왔어요. 지은이가 소매를 걷어붙이자 옥자가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저기 민석이 놈 시키면 돼. 너는 그냥 여기 앉아서 쉬어. 커피 타줄까? 아니면 식혜? 옥자는 지은이를 기어이 카운터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서서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지나가던 민석이가 그 모습을 보고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거든. 아들은 땀 흘리는데 며느리만 챙겨요? 옥자는 눈을 흘기며 민석이의 등짝을 살짝 때렸습니다. 이놈아, 너는 밥값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 지은이는 회장님인데 여기에 와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야. 얼른 가서 설거지나 해. 알았어요, 알았어. 민석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지은이를 향해 윙크를 보냈습니다. 여보, 힘들면 그냥 쉬어. 내가 다 할게. 지은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소소한 풍경이 지은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저도 몸 좀 풀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요. 지은이는 익숙한 솜씨로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그 건물주 며느리야? 재벌이라는데 직접 서빙도 하네.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지은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옥자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무슨 복에 저런 며느리를 얻어서. 지난날 내가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천벌을 받아도 싼데. 옥자는 틈만 나면 지은이에게 다가가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아가, 힘들지? 조금만 쉬었다 해라.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지은이는 옥자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네, 다리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지팡이 없어도 걸으시겠어요. 지은이의 말에 옥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리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비 오면 쑤신다. 이게 다 내가 지은 죄지 뭐냐. 내 마음에 낸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하늘이 내 몸에다 흔적을 남겼겠냐. 옥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은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귀신이 씌었었나 봐. 돈에 미쳐가지고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옥자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옥자의 죄책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잡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고 옥자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저 다 잊었어요. 정말이냐? 네. 지은이는 옥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잖아요.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평생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겠죠. 덕분에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잖아요. 지은이의 성숙한 말에 옥자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내 남은 평생 너한테 은혜 갚으며 삶아. 네가 하라는 기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다니고 그렇게 착하게 살다 갈게.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랑 약속 지키고 계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실제로 옥자는 지은이와의 약속대로 가게 수익의 절반을 매달 꼬박꼬박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아버지 이 회장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은이의 눈치가 보여서 억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봉사하는 기쁨을 알게 되어
누구보다 열성적이었습니다. 아, 참. 아버지께서 안부 전해달래요. 다음 주에 복지관 행사 때 뵙자고요. 아이고, 회장님께서? 옥자는 송구스러워하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회장님 얼굴 뵐 면목이 없는데 사돈어른 참 대단하신 분이야. 나 같은 늙은이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식당 안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가족의 대화 소리로 훈훈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업이 끝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석이가 셔터를 내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 진짜 대박 났네. 재료가 하나도 안 남았어. 지은이는 카운터 정산을 마쳤습니다. 고생했어요, 민석 씨. 오늘 매출 최고 기록이에요. 정말? 야호! 민석이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지은이를 끌어안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땀 냄새 나지? 지은이는 웃으며 민석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땀 냄새가 아니라 가장의 향기인데요, 뭐. 민석이는 감격한 표정으로 지은이를 꽉 안았습니다. 지은아, 사랑해. 내가 평생 잘할게. 옥자도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기 좋다. 자, 그만하고 집에 가자.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소고기 먹으러 가자. 와, 어머니 최고. 세 사람은 가게에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어두워진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옥자를 부축하고 지은이는 옥자의 반대편 팔짱을 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걷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세 사람의 온기로 주변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웃으며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나 이제 행복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 지은이는 옥자의 팔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옥자도 지은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니. 다음 주말에는 친정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자. 내가 가서 절도 올리고 술도 한 잔 따라드리고 싶다. 네가 귀한 딸이라는 거 내가 몰라봐서 죄송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 옥자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이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네, 그래요 어머니.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거리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돈이 권력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돈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보여준 며느리. 물벼락으로 시작된 악연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인연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깊고 단단한 뿌리가 내린 것처럼 말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세 사람의 등 뒤를 부드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날들이 언제나 봄날 같기를 축복하듯이 오늘 들려드린 지은이와 옥자의 사연 어떠셨나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며느리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두 사람은 모진 시련을 겪었기에 비로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통해 진정한 부자는 통장이 두둑한 사람이 아니라 곁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에 서운한 일이 있으셨다면 오늘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서와 화해만큼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없으니까요. 지은이네 가족의 앞날에 언제나 봄날 같은 행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